전쟁의 하늘에서 농부 출신이 전투기의 신화를 뒤집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28살이고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벼농사 일을 도우며 자랐고 기계 다루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농기계를 고치고 엔진 소리를 듣는 데 익숙했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집안 사정을 도와야 했던 저는 뜻밖에도 전쟁이 터진 뒤 군 항공조종사로 선발되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동료 조종사들의 비웃음을 딛고 일본 제국 해군의 정예 전투기 조종사들을 상대로 생존과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943년 9월 태평양 한복판 솔로몬 제도 인근의 하늘에서 저는 수백 미터 높이에서 적기를 관찰하며 F-4F 와일드캣 전투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르는 우리 부대의 조종사들은 모두 젊고 화려한 학벌을 가진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이었지만 저는 그들과는 달리 진주에서 농사짓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들은 저를 시골 촌놈이라 비하했고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모르는 하늘을 읽는 법과 전투기 기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해군 함재기 중 하나인 와일드캣을 몰았는데 일본의 제로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제로기는 더 빠르고 더 민첩하며 더 높이 날 수 있었죠. 전투가 시작되기 전 무전에서는 적 전투기 20대가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쪽은 겨우 12대의 와일드캣뿐이었기에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농사일과 기계 수리를 통해 익힌 문제 해결 능력과 실전 감각으로 전통적인 공중전 기법을 완전히 뒤엎을 전술을 구상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대부분의 동료들은 적과의 근접 전투를 준비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고도를 최대한 이용해 빠른 속도로 위에서 적을 급습하고 강력한 659경 기관총을 1에서 2초간 집중 사격하는 부맨좀 전술을 실행했습니다. 적기가 제 공격을 감지하기도 전에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적기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단 한 번의 출격에서 3대의 제로기를 격추시켰고 거의 손상되지 않은 와일드캣을 몰고 돌아왔습니다. 농촌 출신 촌뜨기였던 제가 전투기 에이스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에게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제로와 근접 전투를 벌이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대신 속도와 고도를 이용해 공격하고 재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 와일드캣의 강점인 견고함과 화력으로 승부를 내야 해요. 일부는 이해했지만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전투 방식을 고집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장은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민준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다. 이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의 조종사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전술 혁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저는 늘 고요한 농촌 들판에서 바람과 땅을 읽던 습관처럼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28살로 경남 진주의 작은 농가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입니다. 어릴 적부터 농기계와 벼농사를 돌보며 몸으로 익힌 경험은 사실 전투기 조종사에게도 큰 자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태평양 한가운데 솔로몬 제도의 하늘 위에서 저는 농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떨쳐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와일드캣이라는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크고 투박한 외관에 비해 기계적 견고함은 뛰어났지만 속도와 기동성에서 일본의 제로 전투기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졌죠. 제로기는 가볍고 날렵해 고속기동에 강했으며 높은 고도에서의 상승력도 탁월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트랙터 엔진을 만지작거리며 기계의 한계를 익혔던 저는 이런 기계적 차이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임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계의 힘을 끌어내고 약점을 보완하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문제는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에 존재했던 낡은 계급의식과 편견이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 젊은 조종사들은 저를 시골 촌놈이라 부르며 배척했고 농사일이나 하던 사람이 무슨 전투기 조종이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교육과 명문 출신이라는 배경에 자신감을 가졌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 전투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걸 몸소 증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일본군이 솔로몬 제도에 위치한 핸더슨 비행장, 우리 부대의 임시기지에 폭격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폭격기와 그들을 엄호하는 제로기 편대가 접근할 것이라는 보고에 우리 부대는 즉각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적을 쫓아다니며 회전전, 도그파이트를 벌일 수 없습니다. 제로기는 그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대신 고도를 이용해 빠른 공격 후 재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조종법에 익숙했고 제 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전투기 조종사라면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농촌에서 배운 현실주의자로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전투라 해도 결국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출격 직전, 저는 조종복을 단단히 여미고 낡은 고글을 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동료들은 화려한 제복과 깔끔한 장비를 자랑했지만 저는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는 다른 의미의 강인함을 몸에 지니고 있었죠. 그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태양은 이글거렸습니다. 저 멀리 일본군 폭격기와 제로기 편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과거 들판에서 바람과 씨름하며 익힌 직감으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기교나 명문 출신 여부가 아니라 실전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지혜가 승패를 가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하늘 위에서 농부 출신의 저 김민준이 그 지혜를 증명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본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접근한다는 보고가 접수되면서 우리 부대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경남 진주 출신의 농부 출신 조종사로서 전통적인 군사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술을 머릿속에 그리며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시작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군 항공조종사로 선발되었을 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동료들은 저를 시골 촌놈이라 부르며 무시했고 왜 굳이 농사일이나 하던 사람이 전투기에 올라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낡은 경상도 사투리와 농사 경험을 비웃었고 조종 훈련에서부터 저를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농기계와 오래된 비행기들을 직접 고치고 다루며 쌓은 기계적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믿었습니다. 진주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하며 기계의 구조와 한계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트랙터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고 농기구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가 약한지를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비행기 조종도 결국 기계를 다루는 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조종 기술뿐 아니라 엔진의 한계, 기체의 반응, 바람과 고도의 변화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며 익혔습니다. 그런 저의 독특한 배경은 군 내에서 오히려 차별과 편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급 교육과 명문 출신이 아니면 조종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차별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겪은 좌절과 비웃음은 농부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투가 임박해지자 저는 부대원들에게 평범한 말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제로기와 맞붙는 도그파이트는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더 빠르고 날렵하니 우리가 따라가다가는 전멸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진 고도 우위와 강력한 화력을 활용해 빠르게 공격하고 재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을 써봅시다.
이 말에 동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비웃음조차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면 승부만이 진정한 전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농사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농사는 바람과 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조건에 맞게 계획하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턱대고 적과 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으로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농부의 지혜를 하늘 위에서 펼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무전에서는 일본군 편대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긴급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로기들은 고도를 올리며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접근했고 폭격기들은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순간 저는 숨을 고르고 조종관을 꽉 잡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농부 출신인 제가 조종사로서의 진가를 발휘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은 우리의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전통적인 전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술로 일본군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전투였고 저는 그 중심에서 농촌의 지혜와 용기로 맞서려 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하늘은 푸르고 맑았지만 그날의 전투는 긴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농촌 출신의 조종사로서 처음 맞는 진짜 전투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무전에서는 일본군 편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우리 와일드캣 전투기 12대가 느슨한 대형을 이루며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로기 20대가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승산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는 냉철한 계산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격 명령과 함께 저는 고도를 최대한 높여 6,000피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부대원들은 고도에서 우위를 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로기는 빠르고 민첩했지만 상승 속도는 와일드캣보다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이용해 적을 위해서 급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히 적과 맞붙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공격 후 재빨리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에 붐앤줌 전술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적 편대가 태양을 등지고 내려와 우리 쪽으로 접근하는 순간 저는 조종관을 잡고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바람 소리가 귀를 찔렀고 와일드캣의 엔진은 한계까지 힘을 냈습니다. 400km를 훌쩍 넘는 속도로 적 제로기 한 대를 향해 돌진하며 기관총을 조준했습니다. 200m 거리에서 2초 동안 강력한 사격을 퍼부었고 적기의 연료 탱크가 폭발하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적 조종사는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축하할 틈도 없이 저는 곧바로 상승의 고도를 회복하며 다음 목표를 찾았습니다. 제로기는 민첩했지만 와일드캣의 견고함과 강력한 화력 앞에서는 너무나도 취약했습니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2대의 제로기를 더 격추시켰고 15분 동안 이어진 격전에서 총 3대의 적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저희 와일드캣은 상대적으로 손상도 거의 없었고 제 조종석 뒤편에서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저는 핸더슨 비행장으로 돌아와 착륙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힘차게 돌아갔고 전투기 기체에는 몇몇 흠집이 있었지만 심각한 손상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에게 다가와 놀라움과 경애가 섞인 눈빛으로 말을 걸었고 평소 저를 비웃던 몇몇 조종사들도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촌 출신 촌뜨기가 이렇게 전투에서 3대의 적기를 격추시키다니 그들은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동료들에게 제 전술을 설명했습니다. 제로기와 도구 파이트를 벌이면 우리는 지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더 빠르고 날렵합니다. 대신 우리는 고도와 속도를 이용해 빠른 공격과 빠른 후퇴를 해야 합니다.
와일드캣의 기관총은 단기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한 번에 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빠져야 합니다. 일부는 즉시 이해했고 일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이 전술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전투기 조종사들은 한자리에 모여 긴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 익숙한 이들은 여전히 명예로운 도그파이트를 주장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말은 농촌에서 배운 현실주의의 표현이었고 결국 중대장의 지지로 우리 부대 전술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전투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부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농부 출신 촌뜨기가 전투기 에이스가 된 순간이었고 저의 전술은 점차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전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농촌에서 배운 실전 감각과 기계적 이해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전투가 끝난 직후 핸더슨 비행장 주변은 긴장감과 흥분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김민준, 농촌 출신 조종사로서 처음 치른 전투에서 세대의 적기를 격추하며 부대 내에서 예상치 못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조종석에 앉아 오늘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몸에는 전투의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저는 더욱 완벽한 전술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붐앤줌 전술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지만 적도 분명 우리 전술에 적응해 올 것이었기에 우리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전술도 함께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 동료 조종사 존박 대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고 무시했지만 지난 전투에서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내 전술은 확실히 효과적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끼리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해. 더치 웨이브라는 전술을 들어봤나? 두 대가 함께 움직이며 서로를 엄호하는 방식이지.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기량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우리 부대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전술입니다. 이후 우리는 붐앤줌 전술과 더치 웨이브를 결합해 새로운 전투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4대씩 짝을 이루어 두 팀이 서로를 엄호하며 적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는 마치 농촌에서 이웃 농부들과 협력해 큰 밭을 가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이뤄내는 협력의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대규모 일본군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7대의 폭격기와 18대의 제로기가 함께 접근했습니다. 우리 부대와 인근 부대에서 총 24대의 와일드캣이 출격해 고도 7,000m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선두에 서서 팀을 이끌었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 기다리는 동안 일본군 폭격기는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진격했고 제로기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적 제로기들이 고도를 올리는 동안 우리는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붐앤줌 전술의 핵심이었죠. 적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상승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노려 급강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4대의 와일드캣이 동시에 임한 5000피트 상공에서 450km가 넘는 속도로 돌진하며 적을 급습했습니다. 제로기들은 상승하느라 속도가 느려져 회피할 기회가 없었고 우리는 첫 공격만으로 4대의 제로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후 다른 팀들이 폭격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무거운 장비 탓에 방어력이 약했고 연료 탱크도 보호받지 못해 금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4분 만에 11대의 폭격기가 격추되고 7대는 손상을 입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추락했습니다. 적의 공격력은 심각하게 약화되었고 우리의 피해는 단 한 대의 와일드캣도 잃지 않는 완벽한 방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저는 6번째, 7번째 격추를 기록하며 부대 내 최고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승리보다도 우리의 새로운 전술이 실제 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 더 큰 성과였습니다. 부대원들은 이제 저를 단순한 농부 출신 촌놈이 아닌 전술의 혁신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종석에 앉아 전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투가 우리 조종사들에게 그리고 전쟁 전체에 어떤 의미를 지닐지. 우리가 이룬 승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은 분명 우리 전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고 다음에는 더 큰 도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욱 냉철해졌고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며 언제든 다가올 다음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농부 출신의 직관과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의 전투가 끝난 뒤, 저는 깊은 충격과 동시에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민준, 농촌 출신 조종사로서 처음 경험한 대규모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나 자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왜 그동안 우리 부대 내에서 시골 촌놈이라 불리며 무시당했는지,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술이 성공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만의 장점과 기계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 전투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컸습니다. 만약 우리 부대가 더 빨리, 더 일찍 이 전술을 받아들였더라면 더 많은 동료를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투 중에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도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의 용기는 중요하지만 결국 팀워크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홀로 고민하며 개발한 전술이 동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 우리 부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지만 동시에 그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장에서 벌어진 일들을 곱씹으며 전투기 조종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한지 절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료들, 또 명문 출신 조종사들도 많았지만 그 누구도 전쟁의 잔혹함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몇 분 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명예니 전통인이 하는 것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전술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배경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자라면서 익힌 현실주의가 이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 부대 안에서조차 실용적 지식과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왜 명문 출신이라는 편견이 이렇게 깊게 자리 잡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편견들이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욱 분투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조종 훈련을 받던 시절, 동료들의 비웃음과 냉대를 견디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내가 가진 기계적 감각과 농촌에서 배운 직관이 없었다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전투의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동료들과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능력과 의지로 평가받는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농부 출신 촌놈이라는 꼬리표를 넘어서 진정한 조종사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 부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김민준, 농촌 출신 조종사로서 그간의 전투 경험과 전술 혁신으로 부대 내에서 서서히 인정받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나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핸더슨 비행장 근처에서 한 대의 와일드캣 E1인 불명의 기계의 고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지만 이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 이상의 문제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와일드캣의 중요한 부품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수리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부품을 조작하거나 제대로 된 수리를 방해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부대 내에서 내부 배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었기에 혼란스러움과 불신이 뒤섞인 심정으로 조심스레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동료들이 저를 조심스레 불러내 말했습니다. 민준, 혹시 내가 너무 앞서 나가서 배신자들의 표적이 된 건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농촌 출신 촌놈이 전술 혁신으로 인정받으며 힘을 얻자 누군가가 그것을 견제하고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단지 한두 명의 배신자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일본군과 연계된 내부 공작원이 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기와 장비를 고의로 훼손하고 정보를 빼돌리며 작전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저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든 조종사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부 배신자를 찾아내고 부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지만 동시에 동료들 사이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할 위험도 컸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믿을 수 있는 몇몇 선임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뜻밖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배신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정체는 우리 부대 내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까운 인물들 중 일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배신 사건은 우리 부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고 전투 준비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배운 인내와 끈기, 그리고 기계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적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와도 싸워야 하는 복잡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한 실력이나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배신 사건은 저와 우리 부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결단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때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우리 부대 내 분위기는 극도의 긴장과 불신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농촌 출신 조종사로서 전술 혁신과 전투 승리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내부의 배신과 음모 앞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맞았습니다. 믿었던 동료 중 일부가 적과 결탁해 우리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마치 칼날처럼 마음을 찔렀고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배신자들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대의 유지보수 체계에 침투해 중요한 부품을 훼손하고 작전 정보를 적에게 흘렸으며 전투기 상태를 고의로 악화시켜 조종사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배신 행위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일본군 첩보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든 부대를 지키고 동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들이 내부 깊숙이 숨어 있었기에 단순한 조사와 처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했습니다. 부대 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일본군의 공습은 더욱 잦아지고 강도도 세졌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전투를 벌이는 와중에 내부의 불안과 배신 문제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종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전술 훈련을 계속 진행하며 동시에 배신자 색출 작업에도 매진해야 했습니다.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뜻밖의 동맹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선임 조종사들과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며 배신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대립했던 해군 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같은 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배신자들의 흔적을 쫓아갔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배신자들은 핸더슨 비행장 내의 보급 창고와 정비 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일부 부품이 의도적으로 바뀌거나 훼손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작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은밀히 처리되어야 했고 동시에 빠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배신자 중에는 우리 중에서 가장 신뢰받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가 우리 부대의 핵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전투력, 그리고 전쟁 전체의 흐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하고 부대를 재정비하는 일과 계속되는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일이 동시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었지만 농촌에서 배운 끈기와 실용주의, 그리고 동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전쟁이란 단순히 적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는 복잡하고 잔혹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전술과 용기만으로는 부족했고 신뢰와 협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전투와 배신, 그리고 혼란이 뒤섞인 핸더슨 비행장의 하늘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저는 김민준, 농촌 출신 조종사로서 수많은 위기와 싸움을 겪으며 단단해졌지만 이번 일련의 사건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 전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며 우리는 매 순간 생존을 걸어야 했습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부대 내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고 동료들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이 번졌습니다. 나는 그 와중에도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내가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가담했다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배신이었습니다.
전투기 기계의 결함과 배신자들의 음모가 겹치며 우리 와일드캣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배운 끈기와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실전에 대한 감각으로 부대의 전투기 정비와 수리를 직접 감독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전투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전술 면에서도 붐앤 줌과 터치 웨이브를 발전시켜 더욱 정교하고 협력적인 전투 방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부대원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일본군은 우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점차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코 쉽지 않은 대가와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 적의 공습은 더욱 격렬해졌고 우리 부대는 매일같이 목숨을 건 싸움을 벌였습니다. 전투 중 수많은 친구들이 쓰러졌고 그들의 빈자리는 깊은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저 역시 부상과 피로,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단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부의 배신자 색출 작업은 점차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며 함정을 설치했고 결국 몇몇 배신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부대 내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적에게 치명적인 정보를 넘긴 중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결과가 전부다라는 사실입니다. 명예나 출신, 학벌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싸워 이기고 살아남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농촌의 평범한 청년이었던 제가 이 전쟁터에서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투와 배신, 그리고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압박 속에서도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며 동료들과 함께 이 전쟁의 어두운 구름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농부 출신의 나 김민주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내가 배운 모든 진리와 용기를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그날 저녁, 핸더슨 비행장의 붉게 물든 노을 아래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민준, 경남 진주 작은 농촌에서 태어나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자랐던 내가 이 전쟁 한가운데서 수많은 시련과 배신,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조용히 내 와일드캣 전투기를 바라보았다. 그 기체는 수많은 전투와 폭격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단단히 버티고 있었다. 마치 나 자신처럼. 내가 처음 군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은 나를 비웃었다. 농부 출신 촌놈 따위가 어떻게 전투기 조종사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명문 출신들이 가졌던 그 자만심과 편견은 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개발한 전술과 동료들과의 굳건한 협력으로 우리는 적의 제로기들을 격추시키며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승리의 달콤함 뒤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내부의 배신과 음모, 동료들의 죽음, 끊임없는 전투의 압박 속에서 나는 때때로 내가 누구이며 왜 싸우는지조차 잊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농촌에서 배운 근면과 인내, 그리고 기계와 자연을 이해하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진정한 전쟁의 승리는 단지 적기를 격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어느 배경에서 왔든 능력과 의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한 것이다. 나는 이 전쟁터에서 농부 출신 촌놈이 어떻게 전투기 에이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과 마음이 엮였는지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새로운 도전과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토대로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날갯짓을 준비했다. 농부 출신 조종사 김민준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쟁의 하늘을 넘어 미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다.